네, 한 주의 가장 핫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선곡 대결을 펼치는 고품격 음악 코너 정치가 흐르는 음악다방 문 열었습니다. 시사 음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사음악계 거장 김수민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사음악계 거장, 음악계인지 시사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예.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예. 두 마리 토끼한테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에서도 거장이 못 되고 음악에서도 거장이 못 되니 시사와 음악에서 거장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예. 장은 큽니다. 하여튼 확실히. 예. 오늘의 키워드는 민주당 대선 트로이카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정세균. 트로이카는 맞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지율 격차를 감안하면은 완전히 대등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대등한 한국 사회에서 대등한 트로이카는 유지인, 정윤이, 장미 정도가 트로이카입니다. 네, 세대 한 명도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네. 이분들 빼고는 트로이카 없었습니다. 누구? 네. 왕비호가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현재 1강 2중 정도 되죠.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그렇게 인정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강 1중 1약입니다. 1강 1중 1약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세균 전 총리하고 나름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민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강 구도죠. 네. 모든 것은 본인들 위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3강 구도입니다. 예,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 한 가지씩 짚어주세요. 네. 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강점이자 약점이 같은 것인데 오래 노출되었다. 강점으로는 검증이 많이 됐다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실제로 본인이 좀 위기에 처했었던 재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점인데 약점은 이재명 지사는 어쩌면 2002년 대선으로 치면 노무현 후보 정도의 포지션을 기대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선두주자를 제치고 극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근데 너무 빨리 제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에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 잘못하면. 그게 약점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의 강점, 약점 저는 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둘 다 이미지에 있는 거거든요. 강점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좀 날렵할 수는 있는데 가볍다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진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이게 강점이라면 약점은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보통 무난한 조정자의 이미지를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약점이다. 무난한 조정자의 이미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좀 치고 나가고 어느 정도는. 아, 저는 이걸 반대하고 싶어.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무난한 조정자 이미지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최경영 기자님 같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소수자입니까, 저는? 정치적 소수자. 모든 사람이 매일 외신을 챙겨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시원한 게 강점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시원하게 풀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만 단점은 이제 이 시원하게 푸는 맛이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대세론에 약간 가까워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있는 게 그 시원하다라는 게 사실은 좀 불안하다. 내지는 또는 무섭다. 이 두 가지 이미지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이거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한 쪽으로 많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불안한 리더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 중에는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약이고 이낙연 이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뭔가 책임져 줄 것 같은 리더십. 저 사람에게 뭔가 기대면 뭔가 그래도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 그게 또 약점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결책을 갖고 온 걸 보면 대부분 지금 그것이 실패했거나 이상한 부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라고 승부수를 걸은 것들이 다 승부를 거는 이런 결과로 나오지 못했다. 이게 지금 단점이고 대표적인 게 사면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뭔가 진중하고 뭔가 책임져 줄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런 이미지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 약해요. 여러모로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이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라는 게 각인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내에서만 잘 알려진 인물, 정치권 내에서만 강점을 갖는 인물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약점이죠.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민주당도 대선 후보를 뽑을 텐데 당심도 중요하고 민심도 중요하고 어떻게 되나요? 여기 그 민주당
투표 같은 경우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난 대선을 놓고 보면은 100% 완전 국민 경선을 했었죠. 완전 국민 경선. 근데 대신에 당원은 자동으로 그 경선인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경선인단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네. 그러면은 이게 당심과 민심이 민심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네요. 보통 정당에서 대표를 네. 뽑는 거하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게 다르죠. 대선 후보를 뽑을 때는 특히 한국의 어떤 국민정당, 포괄정당 모델에서는 미국형 정당 모델인데 여기서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직선보다는 네, 그 외부에 개방돼 있는 그런 경선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럼 이번 경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선은? 근데 이제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대선기획단 끼구려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경선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인데 이미 정해놓은 구조라는 건 이미 있는 거고 그걸 바꿀 거냐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는 당심이 그렇게 또 이렇게 무시될 만한 그런 또 변수는 아니다라고 봐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후보가 제가 쭉 말씀드린 이제 강점과 약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가 꼬이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중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이제 메시지가 좀 강해진다든지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발언이 이제 좀 언론의 보도가 쭉 된다든지. 그거는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건가요? 이게 겨냥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는 비토층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 중에서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노리는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공간을 돌파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가장 강한 비토층은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약간 희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여러 가지로 사면론 얘기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비판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노리고 약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자기 목소리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친문 주류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전략을 또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맨투맨 이 공략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이상 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무슨 이 지지 모임을 발족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30명이 모였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재명 지사가 이 원내에서의 어떤 조직력 이런 것들은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됐는데 이렇게 명수가 많은데 이재명도 조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지금 신문을 보면은 각 의원들이 원래 성향은 뭐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표로 그려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친문 줄이었다 또는 이분은 어디 사람이다. 딱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 계파의 연합군처럼 이제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1등 주자에게는 항상 또 그런 게 몰리는데 이게 일종의 지금 상황을 약간 사자성어로 얘기했을 때는 난문 밤이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난문 밤이. 네, 낮에는 친문, 밤에는 이재명 이런 흐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자성어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네. 네, 한글이 들어가서. 그래서 방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아직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포럼에 34명이 정회원으로 국회의원 34명이 이재명 지사 포럼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만 보면은 이낙연 쪽 그 캠프에 포럼 같은 경우는 40명이고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지지율하고는 그 차이가 나네. 지지율하고 반비례하는 게 정세균 캠프는 70명입니다. 물론 여기 이게 중복 가입된 사람을 다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심하고 민심 간에 좀 괴리는 있어 보이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당심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느냐 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지율과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0, 40, 70. 네, 이 트로이카 중에서 조기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시 흩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한테 충분한 시간이 아직도 있다. 당신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이 세 모임에 다 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의원은 이제 예를 들면 A 후보 모임에 갔지만 보좌관은 B 모임 후보 모임에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사람들 다 합치면은 정원에 2배, 3배씩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선 경선이 9월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그건 진짜. 지금 연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9월 11일이죠. 원래 9월 9일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당원 당규대로 하면. 근데 이거를 더 늦춰서 11월 9일쯤에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그걸 받으면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어디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 KBS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네. 이재명 지사면 네. 좀 논란이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서 덥석 받아버리는 거지. 그렇죠. 누군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네. 하면 저 같으면 그냥 받아버리겠다. 네.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아마 그러면 돌파구가 더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너무 근데 그걸 끝까지 유지를 하면 예. 이 경선 유지론이 단 하나의 명분도 없이 지금 얘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불리하니까 이거 끝까지 거부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는 이재명 지사의 강점인 뭔가 시원시원하다 치고 나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히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저는 하나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 절충이 돼가지고 10월 9일에 한다. 10월 9일에 한다. 그리고 예. 9월 9일은 목요일이고 11월 9일은 화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10월 9일은 토요일 한글날입니다. 날짜도 더 좋아요. 네, 절충이 될 것이다. 예. 네. 제 생일날 하면 어떻습니까? 10월 14일인데 그렇게 따지면 뭐. 예. 지금 현재 이제 세 분을 다 그 선곡을 해오신 건 아니고 네네. 당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선곡만 일단 제작진이 부탁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김민하 평론가는 어떤 곡? 토이의 거짓말 같은 시간인데 왜?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상당히 어쨌든 주류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는 국면이 됐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거짓말 같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노래의 핵심은 이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별한 후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를 거짓말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예. 산울림의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친문의 마음을 열어줘. 첫 번째, 두 번째 경선 예. 좀 빨리 열어줘. 예. 문 좀 열어줘로. 열어줘. 예.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곡은 했습니까? 예, 문 좀 열어줘. 산울림의 노래였습니다. 5월 21일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백신 접종이